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연말 모임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들 바쁘실 텐데요. 이와 동시에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에도 직장인 구독자님들이라면 관심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작년에 많이 뜯기신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안 뜯기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행하고 계실 텐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 TV나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금융사들의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홍보가 한창이죠. 특히 개인형 IRP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강조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펀드보다 개인형 IRP에 납입하는 것을 고려하십니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 계좌에 700만원 몰빵해도 되지만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위해 어차피 700만원 입금할 계획이라면 계좌가 2개 되어서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우선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입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나는 7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만 입금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IRP에 100만원 입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개인형 IRP가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투자하기 불편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모두 연금이라 동일한 계좌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름이 다른 것처럼 두 계좌는 은근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 때문에 IRP보다 연금저축펀드를 더 추천하는데요. 우선 IRP에는 연금저축펀드에 없는 안전자산 30% 강제룰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하는 ETF나 펀드로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불가능합니다. 100%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 타이거 미국 S&P 500처럼 주식형 ETF는 70%만 투자할 수 있고 채권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과 같이 말 그대로 안전자산으로 계좌 총평가금의 30% 이상 채우지 않으면 추가 투자 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주식형 비중이 높은 TDF 2040이나 2045 펀드가 안전자산 취급받긴 하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이죠. 또한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IRP에서는 파생 ETF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ETF 이름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IRP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말은 많은 분들께서 자산 배분을 위해 투자하는 미국채와 골드 ETF를 계좌에 담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미국채 ETF인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과 골드 ETF인 코덱스 골드 선물을 IRP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즉,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주식 100%를 선호하는 분들이나 자산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 모두 IRP 계좌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IRP의 두 가지 단점이 전부 보완된 궁극의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는 IRP 계좌가 아닌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RP보다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채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IRP 계좌의 중도 인출 제한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할 때는 만 55세까지 안 빼고 장기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늘 그렇듯이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 빼서 쓸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에 들어가 있는 목돈을 꺼내 써야 할 일이 생길 확률은 분명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찬스가 왔다든지 자녀 학비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이벤트들은 원래 깜빡이를 켜지 않고 훅 들어옵니다. 여튼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금저축펀드는 마음만 먹으면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개인형 IRP는 법으로 정한 몇 가지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돈을 빼고 싶다면 아예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죠. 그냥 해지했다가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5년 이상 유지해야 추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의 가입 기간이 날아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IRP나 연금저축펀드 모두 중도 인출이나 계좌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에 무려 16.5%나 되는 기타 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특히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13.2%인데 중도 인출하면 16.5%를 떼가니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투자하면 투자 수익의 15.4% 배당 소득세를 떼가는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 수익을 중도 인출할 경우 16.5%를 떼가는 부조리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도 받고 수익이 났어도 중도 인출이나 해지할 경우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계좌에 무조건 세액공제 한도까지 입금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무리해서 넣었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빼야 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IRP의 경우 계좌를 완전 해지해야 할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입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도 인출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중도 인출 사유가 너그러운 연금저축펀드부터 우선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 관련해서 개인형 IRP보다 연금저축펀드가 더 좋은 이유는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IRP와 퇴직연금도 연금저축펀드처럼 담보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모습입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담보대출이 쉽게 가능하죠. 그래서 중도 인출할 경우 발생하는 16.5%의 기타소득세 대신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ETF는 담보대출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서대리처럼 ETF로만 구성된 연금계좌라면 ETF를 매도한 후에 담보대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대출이 실행된 동안에는 ETF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ETF 투자를 하려면 대출 약정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형 IRP보다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입금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노후를 위한 투자 상품으로 그 어떤 재테크 상품보다 메리트 있는 계좌들입니다. 다만 두 계좌의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 700만원 입금할 계획이라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입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입금하셨다면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하지 마시고 노후를 위한 준비로 꼭 투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하면 백만장자가 되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일찍부터 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꼴등이죠.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은 15%인데 한국은 무려 43%가 넘는다고 합니다. 친구 5명이 모였을 때 이 중 2명은 추후 노인 빈곤 문제를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계좌에 입금한 김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미래도 함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라면 이전에 업로드했던 이 영상들의 내용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대리가 매월 공유하는 연금계좌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와 실제 투자 종목, 그리고 현재 수익률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투자를 하여 서대리는 죽을 때까지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노년을 즐길 계획입니다.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 계좌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매월 공유할 계획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